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제출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의원은 국회 통과 이후 절제 마술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앞장서냐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을 직접 모시고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절제의 마술. 네. 절제의 마술이 뭡니까? 우선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정상회담 기록물 그것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이 절제의 첫 번째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열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국회의원의 그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이것을 폭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이 절제 마술 성명 발표 전에 이제 표결도 있었고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본회의 표결에서 보통은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이번엔 또 찬성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를 뭐 오래 했습니다마는 강제적 당론이라는 거, 그 말을 이번에 처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헌법기관의 그 판단에 이런 강제성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네. 그리고 그날 우리 정치 쇄신을 위한 입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손으로 우리가 강제적 당론에 의한 국회의원 뭐 대다수가 이렇게 끌려가서 또 당론에 입각해서 포박당하고 방성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갈 물리는 것처럼 찬성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이 이러한 이유로 해서 권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강제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 자유스러운 판단이 될 것이며 국회의원이 거수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 부끄러운 생각을 가졌고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 뭐 절제 마술 잠깐 내용에서도 있었고 이런 뭐 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본회의에서 아예 반대표를 네. 찍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우선은 저와 같은 생각을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적 당론에 대한 반발도 있었겠지만 이걸 회의록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다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찬성을 던지는 상황에서 제가 그 의원들과 같이 정치를 하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간극을 벌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반대표를 던질까 기권할까 하는 망설임 속에서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화록이 뭐 공개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이 3분의 2라는 숫자가 쉽지 않은 숫자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뭐 불가능했을 만한 숫자일 수도 있는데 네. 민주당 또 새누리당 왜 이것을 찬성으로 몰아갔을까요? 정말 이거는 정말 역사에 대한 탄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이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국익에도 도움이 되질 않고 그리고 외교적 관례에도 없고요. 또 역사적으로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 분명한 이 일에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 당론을 말하자면 강요하게 된 것이죠. 과거의 탄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보통 국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버린 보수 그리고 국민을 버린 여당 여당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그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죠. 그것이야말로 부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덮기 위해서 NLL을 그 정상회담 회의록을 폭로하는, 공개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당이 그것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야당도 같이 그것을 동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여야가 함께 벌이는 무오사화다. 네. 쌍끌이 무오사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야당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무오사라는 것이 결국은 소위 그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사초로서 갖고 있었던 것을 그 김일손이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유자광과 이극돈이가 이것을 고자질함으로써 그 사초를 열게 됨으로써 피부린내 나는 무오사화가 열렸고 조선의 당쟁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화록 공개라는 것 자체가 국정원에서 한 것 자체도 물타기로서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여당이 그것을 방조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벌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겨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이제 함께 이제 동조를 해 주는데 또 한 분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문재인 의원. 네. 이제 뭐 정계 은퇴 배수진도 치고 뭐 하려면 모든 걸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조금 더 불 붙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이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든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울분과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하고 걸려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였던 문재인 후보가 저런 선택을 하시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착시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문재인 그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의원직을 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익이고 또 이것이 그 공개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전례와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품격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자제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어차피 또 공개를 하게 됐는데 보게 됐죠. 열람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열람한 이후에 공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말끔히 정리하자는 것이 이제 문재인 그렇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두고 다음 대선 때도 또 논란이 되고 국민들도 혼란이 오니까 여기까지 깠으니까 다 까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진절이 나는 국민 정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네. 물을 부어야 이 불이 꺼지는데 기름을 붓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정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 파급과 이 부작용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꼴깍 삼키고 우리도 삼키고 여당도 삼키고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를 생각해야 되고 남북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꿀꺽 삼킨다는 의미는 이제 공개를 해달라고 하지만 아니 열람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네. 본 사람이 밖으로 내서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열람을 해야 됩니다. 네. 열람을 하기로 돼 있는 것입니다. 공개하기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열람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국회의원의 그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깐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편법입니다. 이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 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그리고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면책특권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가가지고 본회의장이나 국회에서 이것을 일금으로써 폭로하고 언론은 그것을 또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네.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NLL 포기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싸움은 계속 하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NLL이 그대로 있습니다. NLL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가 지켜지고 있듯이 NLL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 기록 안에 NLL 포기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 원리를 찾아서라는 그림찾기 그 동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국민이 그런 한가로운 논쟁을 할 때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리공론에 빠져가지고 지금 민생 문제도 있고요. 특히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국기문란 사건이 묻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에서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장외투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민들이 장애투쟁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 장애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투쟁은 우리가 민주 반민주 시대에
우리 야당의 힘만으로서는 관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벌일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한 전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 국정조사를 받지 않았다거나 네. 또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요구와 그 주장이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지 않고 있는 이를테면 긴급조치나 계엄령화처럼 그런 상황이라거나 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장을 정당성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장애투쟁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나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국회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농성과 시위를 하는 일이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과거에 시민운동과 제야운동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개될 때 그 시민운동이 정치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민주 반민주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시민운동화하는 정치의 장애투쟁화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을 만나보면 먹고 살기 힘들고요. 국회에서 뭐가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데 국회에만 가면 싸움을 하니까 네. 정쟁을 하는데 그 정쟁의 방식이 국회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에 나가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국민들이 짜증이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에 내몰리게 되는데 네. 그때 우리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는 울분, 우리가 참는 분노를 국민들이 번연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저거 뛰쳐나가서 단식도 하고 싶고 농성도 하고 싶은데 저걸 참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우리한테 지지를 보내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정 개혁은 하겠다는 것이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생각인데 방향은 조금씩 다른 것 같고 그렇다면 김영환 의원께서는 국정원의 개혁 어떤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제 국정원의 자기 고해성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지금 원장부터요. 원장님이 지난 원장의 그런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서 선을 끊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네. 그 국기문란 사건을 덮기 위해서 지금 엉뚱한 NLL 대화록을 공개하는 이런 일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생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자기 고해성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국정원을 정확히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이것이 바로 그 위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부 사찰이라든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더욱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 이거는 네.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당사 폐쇄 또 뭐 인원도 감축하겠다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생각만큼 많이 또 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정무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입법들이 진행됐고요. 네. 획기적인 입법이 진행됐거든요. 또 국회의원들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쇄신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 전두환법도 뭐 통과됐고 예. 뭐 여러 가지 그 성과가 있었는데 이 성과가 NLL에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장애투쟁인이 이 지금 현재 그 표결에 묻혀가지고 이 민주당의 업적이라고 할까 민주당 지도부의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선들이 다 묻히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한길 대표가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은 좀 더 시간을 들이고 좀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제 개성공단이 상당히 어렵다, 힘겹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부터 북한이 뭐 올라오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 했고 우리에선 다시 오늘 역제의를 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당국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남북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인들이 지금 입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선 그 실무자들을 북한에 올려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신이 지금 개방이 돼가지고 통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원이 확보가 된다면 우선 기업인들을 보내서 기업을 살려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분과 논리를 따지기에 앞서서
솔로몬의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국익을 생각해서 우선 올려보내서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하셔서 여유를 좀 갖게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외교적인 성과도 있고요. 또 북한이 그 실무자들을 방북을 허용했다는 것도 북한이 어떻든 반발작 정도는 진일보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려보내고 그리고 당국자회담 제의한 대로 당국자회담 진행하고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제가 제 생각이 꼭 옳다고 생각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3개월 정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인들을 생각하고 네. 또 이산가족들을 생각하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그마한 물꼬들이 큰 강물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조금씩 양보하는 또 조금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원위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절제의 마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야 국회에서 그 절제의 마술을 활용하지 못한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정쟁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대통령한테 맡기는 그런 비주체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 민주당이 결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절대로 이것은 열람에서 그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편법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국익이다. 민주당이 국익을 중시하고 민주당이 안보를 중시하고 민주당이 NLL을 지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